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에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글로벌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미국은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정책 금리를 인상하였고 유로 지역과 일본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 위안 시장이 크게 불안해졌으며 그 영향으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수요가 부진한 데다 오펙의 감산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서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중 국내 경제는 소비의 주도돼서 회복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2월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오르면서 상승률이 1.3%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담배값 인상 효과 소멸 그리고 최근의 국제 유가 추가 하락 등으로 당분간 1% 정도의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화의 영향으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외환 시장 불안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주가가 상당폭 떨어지고 원 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장기 시장 금리는 대외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 금년 국내 경제를 전망해 본 결과 경제 성장률은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오후 2시에 저희 조사국장이 설명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완만하기는 하나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의 금융 외환 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 안정 목표 하에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 경제 상황,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상하이 지수는 3천이 깨졌는데요. 최근 중국 금융시장 불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원달러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유가 50불을 전제로 했던 성장률 전망치 3.3%를 3.1%로 낮췄는데요. 이번에 성장률 전망 조정치는 국제 유가를 얼마로 전제로 하고 추산된 건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유이로 신임 부총리를 만나시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실지 여쭤봅니다. 네, 금년 들어서 위안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중국에서 했던 금융 불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 리스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좀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 약세라든가 증시 급락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또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증시 관련 정책이 조금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위안화가 달러 위안화가 이렇게 크게 변동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 원 달러 환율도 같이 이제 동조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밀접한 경제 무역 관계에 따라서 그런 동조화 현상이 어떤 밀접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앞으로는 이런 위안화에 대한 전망이 물론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약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 당국에서는 어떻든 위안 시장에 대한 안정 의지도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이렇게 급격한 변동은 좀 앞으로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서도 저희들은 어떤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미칠 파괴효과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늘 좀 예의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전망을 금년에 국내 경제 전망할 때 유가를 얼마로 받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후에 아마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가 전망을 좀 낮추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이게 상하 기간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상반기는 30달러대 후반, 하반기는 한 40달러대 후반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후에 이제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15일이죠. 내일 신임 부총리와 좀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냥 상견례에 그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국내 해외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의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의 흐름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좀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함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하는 통화 정책하고 다소 충돌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낮으면 이게 GDP 디플레이터 쪽, 즉 물가 쪽을 자극해서 적정 경상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올해 주세와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높이면 국민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것도 좀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한국이 요청할 경우 통화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중국 시장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감을 고려하면은 이게 적절한 것으로 보는지 혹시 어떤 요청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도록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년도에 달성한 목표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기에서 지향하는 목표라는 점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단기에 곧바로 목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릴 거라고 하는 물가를 그 수준에 단기에 올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도 제가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질 성장률이 낮을 경우에 낮다고 해서 물가를 올려갖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운영 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통화 수합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 예를 들면 외환 보유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또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의 대외 신인도도 높아졌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유 기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금융 경제 대내 금융 시장의 또 전개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문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신임 부총리께서 지금 재정 건전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하는 총재로서는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을 보셨을 때 재정의 추가 역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지금 협조를 얼마나 긴밀히 하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년 중 정부의 이제 재정 운용 방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이제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그걸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탑 한 몇 개국과 같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재정 정책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OECD 평가만 놓고 보면 우리 재정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 대응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국가 간의 그런 금융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중앙은행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도국 소위 이머징 마켓의 중앙은행들의 모임은 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BIS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이지만 또 별도로 저희들이 이머징 마켓의 중앙은행 총재끼리 또 따로 모여서 서로 그 각국 경제의 현황, 어려움, 정책 운용 사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전체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의 대응해서 어떤 이머징 마켓의 어떤 공통된 의견을 한번 정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금융 협력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환웅 기자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낮아졌는데도 기준금리 정책에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은행법 1조에 나오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금융 안정, 물가 안정 이 단어들 중에서 이제 금융 안정의 방점이 찍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10년 이상 장기 구간뿐만 아니라 단기 구간에서도 스프레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문제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나온 거 보충 여쭤보고 싶은데요. 달러 원 환율이 달러 위안 환율에 동조화되는 것이 그 쏠림 현상의 원인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리 정책에 대해서 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망을 낮췄으면 금리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은 제가 전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망이라고 하는 저희들 10월달에 작년 10월에 이제 금년 전망을 물론 했습니다만,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여건이 바뀌면 그 전망치가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기계적으로 금리 정책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안 내리는 것이 혹시 아마 우리 최 기자님은 금리를 안 내린 게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어서 안 내린 거 아니냐 하는데, 그와 같은 그 논리는 제가 전혀 동의를 못 하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론 물가 안정, 거시경제 안정이 주된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도 저희들이 유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을 할 때는 거시경제와 금융 리스크를 다 같이 고려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어떤 영향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 어느 쪽에다 지금 특히 방점을 찍고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을, 거시경제와 금융 리스크를 다 같이 고려를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파악한 후에 금리 정책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리 차가 물론 이제 저희들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 쪽에서는 역전도 있고 단기 쪽에서도 이제 금리 차가 좀 좁혀졌는데,
저희들이 외국인에 주는 이제 채권 자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만기 5년 이내에 투자 채권에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내금리 차가 상당 폭의 플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특히 뭐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이머징 마켓의 경제 금융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시장 금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 좀 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늘 이 문제는 좀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쏠림 현상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제가 우선 쏠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아직 뭐 그렇게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그냥 아까 답변으로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연하이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그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위안화와 동반해서 절하되는 원화가 위안화가 동반 절하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다라는 평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뭐 향후 위안화 전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위안화가 더 절하되면서 원화도 동반 절하되는 현상이 그 우리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12월 달에도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치가 올해 1.4%로 한 해 설명 책임이 발생하는 수준보다 지금 낮은 수준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여전히 그 공급청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어떤 그 한 해 설명 책임만 하면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통화정책적 대응이 뒤따라야 되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유안 달러화 환율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경제에 나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제가 동조화되는 것은 한중 관계 그 긴밀도를 감안하면 뭐 저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 동반해서 움직이면 저희들이 그 수출 면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원화 환율도 좀 급속히 변동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쪽에 또 부작용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가장 뭐 우려되는 게 이제 자본 유출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반해서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동반 하락하는 것이 그러니까 절하죠.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결국 그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양면적인 그 효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그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떻게 보면 해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간 것은 작년 6월부터였습니다. 그다 11월엔 주춤하다가 다시 12월 이후에 이제 외국인 증권 자금의 유출이 좀 확대됐는데 그 원인은 뭐 중국 증시의 불안,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국제 유가 움직임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몇 가지 여기 영향을 줄 만한 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이 중국을 비롯한 어떤 신흥 시장국의 금융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 소위 그 정상화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유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달려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우리 유출입의 어떤 변동성은 꽤 클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신흥시장국하고는 분명히 기초경제 여건이라든가 외환 건전성 면에서는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흐름도 여타 신흥시장국과는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 갈수록 여러 가지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조금 높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4%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오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공급 측 요인이 큽니다. 유가가 지금 $30 언저리로 하락해 있고, 그런 공급 측 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통화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물가 흐름을 좀 더 보고 그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한하명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며칠 전에 지급결제 비전 2020 발표를 하셨는데 최근에 지급결제 변화 상황이랑 아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여러 가지 등장에 따라서 지급결제와 화폐 통화에 관한 변화를 조금 감지하시고 아마 그런 것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변화를 미치고 또 이런 게 기존의 한 중앙은행이 유지했던 통화와는 좀 다른 부분의 통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럼 중앙은행에서 기초로 하는 통화와 좀 다른 통화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그런 통화 정책의 변화와 양상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소위 핀테크 혁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금융 부분에 이제 혁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어떤 가상화폐 출현이라든가, 또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핀테크 어떤 혁명이라고 합니까? 거기 진전에 따라서 이것이 한국은행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은행도 엄연히 은행법상의 은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급 결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을 발표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다음 기회에 더 전반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경제 나연준입니다. 성장률 3.0%가 반올림을 한 수치인지 아니면 내림을 한 수치인지 좀 궁금합니다.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할 텐데 내림 올림까지는 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예,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조선일보 최영석 기자입니다. 예, 또 성장률 관련된 건데요. 기존의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다 2%대였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정부가 3.1%, KDI가 3%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정부 쪽이 이제 3%대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하느니 결국에는 또 정부 쪽으로 이제 갔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가 고려가 된
전망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 기자님 질문하신 그런 경제적인 팩터 이외에 고려가 있느냐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전혀 당연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워낙 그 대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많은 기관들이 좀 어떤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많이 택해서 2%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 전망을 보다 보니까 이제 3.0%가 상당히 낙관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선 그 금년의 세계 경제, 세계 교역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뭐 IMF를 비롯한 주요 경제 예측 전문 기관들이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육 신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하면은 우리의 수출 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좀 저희들이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도 갖고 옵니다만 어쨌든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 상승 그에 따른 그 소비 여력의 증진도 저희들이 이번 전망에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성장률이 2.6% 감안하면 금년도 경제 성장률 3%가 그렇게 뭐 강하다, 낙관적이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여서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